자, 2021학년도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화원 7번부터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2와 x2y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7번 문제에 나와 있네요. 자, x2는 Na 전체 원자수라고 나와 있고 질량이 14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x2y 같은 경우에는 6na라고 주어져 있고 질량이 88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분자량을 찾으면 금방 쉽게 풀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na라는 것은 당연히 아보가드로 수일 것이고, 아보가드로 수. 자, 이게 1몰 있다면, x2가 1몰 있다면 전체 원자의 수는 2na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na밖에 없기 때문에 0.5몰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0.5몰의 질량이 1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에 1몰이 있었다면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 2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X의 원자량은 14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만약에 X2Y가 1몰이 있다면 원자는 3na만큼 있겠죠. 그런데 지금 6na가 있으니까 2몰의 물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X2Y 2몰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2몰의 질량이 바로 88이기 때문에 88g이기 때문에 1몰의 질량은 44g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X2가 지금 앞에서 얼마라고 구해졌었냐면 28이라고 구해졌었죠. 따라서 Y만 따지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두 개를 합쳐서 44가 돼야 되기 때문에 16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뭔가 잘 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X는 질소 같은 느낌, Y는 산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기억 한번 봐보겠습니다. X2의 양은 1몰이냐고 물어봤어요. X2의 양은 0.5몰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죠. X2Y의 분자량은 44라고 니은 이미 구해놨습니다. 원자량은 Y가 X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X가 14였었고 Y가 16이 나왔기 때문에 Y가 더 크다. 맞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8번 문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문제죠. 자, A2 플러스 B2 마이너스 해서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C, D 해서 지금 공유하고 있네요. 공유 결합 물질을 나타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A, B, C, D 전부 다 어떤 원자인지도 찾을 수가 있죠. A 같은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전자껍질이 3개였고 원자과 전자 2개를 가지고 있을 마그네슘이네요. 그래서 얘는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B2-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전자 2개가 없었겠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6개, 껍질 2개니까 산화이온. B가 산소였고 지금 B- 산화이온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C는 당연히 수소가 돼야 될 것이고 D는 플로린이 돼야겠죠. 자, 이 정도는 고3이라면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 A는 전기 전도성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마그네슘이 금속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겠죠. 기억 맞다라고 할 수 있고. 자, C, D에서 C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가 엄청나게 크죠. 4.0으로 제일 큰 물질이죠. 따라서 D의 부분적인 음전하, C에는 부분적인 양전하가 나타내야겠네요.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분자당 공유 전자쌍의 수는 D2가 B2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D2 같은 경우는 F2이기 때문에 단일 결합을 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B2 같은 경우에는 산소이기 때문에 O2 산소 기체이기 때문에 무슨 결합을 합니까? 이중 결합을 하겠죠. 따라서 단일 결합은 이중 결합보다 공유 전자쌍의 수가 작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니까 지금 A부터 C가 어떤 종류인지 주어져 있습니다. 염소, 칼륨, 칼슘이라고 되어 있고, A부터 C의 이온은 모두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맞죠? 염화이온이 될 것이고, 펜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염화이온이 될 것이고, 칼륨 양이온이 될 것이고, 칼슘 양이온이 되게 되면, 칼슘 이온이 되게 되면 전부 다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은 B가 가장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이온의 반지름이 원자보다 크게 될 때 1보다 큰 숫자가 되게 되죠. 그랬을 때 저 값이 크게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은 플로리나 이온밖에 플로린만 해당한다라고 플로린이 아니죠. 염화이온이죠. 염소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B는 염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양이온은 이온이 되었을 때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음이온은 이온이 되었을 때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원자에서 s오비탈의 전자의 수분에 p오비탈의 전자의 수를 지금 보았을 때 A가 C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칼륨 이온과 칼슘 이온이 있을 때 이제 A하고 C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전자 배치를 보게 되면 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여기까지가 아르곤의 전자 배치죠. 자, 칼륨 이온이면 3S에 하나가 칼륨 이온이 될 것입니다. 칼슘 이온이라면 3S에 2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s오비탈의 전자의 개수가 더 많은 것은 칼슘 이온이 될 것이고 그럼 칼슘 이온은 이 값이 작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C가 칼슘 이온이 될 것이고 A가 칼륨 이온이라고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원자가 전자수는 B가 가장 많냐라고 물어봤네요. B가 염소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 7개로 가장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자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원자 반지름이라는 것은 껍질의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 왼쪽에 있을수록 즉 족이 좀 작을수록 그 반지름이 크게 되죠. 따라서 제일 큰 것은 칼륨 이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칼륨이 지금 A에 해당하기 때문에 니은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C가 A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유액전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C하고 A하고 비교하니까 같은 주기에서 비교하는 거죠. 같은 주기에서 비교할 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액전하가 커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칼슘이 더 크게 됩니다. 칼슘이 C이기 때문에 A보다 크다. 이것도 맞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까지 풀었고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11번 문제를 보면은 자, A가 아니죠.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X, Y, Z라는 원자 거기에 모든 전자의 주 양자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자의 주 양자수의 합 A, A 플러스 4, A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조금 까다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주양자수의 합을 조금 나열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노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몇 주기라고 나와 있냐면 2, 3주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쭉 나열해 보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X가 주양자수의 합이 A이다. Y는 A 플러스 4이다. Z는 A 플러스 9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주기에서 뭐 다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탄소부터 한번 해봅시다. 탄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가 됩니다. 자, 이런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주양자수의 합이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가 1이기 때문에 전자 두 개는 1 더하기 1에서 2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주양자수가 2가 되죠. 2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8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합이 얼마가 되냐? 10이 나오게 됩니다. 10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탄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질소가 있죠. 질소는 전자 하나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전자를 하나 추가했는데 2p 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주양자수 2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주양자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얼마가 되냐? 12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질소 다음에 산소죠. 산소는 또 전자 하나 추가되니까 2p 오비탈에 전자가 추가되니까 14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 다음에 플로린이죠. 플로린, 아르곤까지 써보겠습니다. 아르곤, 네온이죠. 자, 네온까지 써보겠습니다. 네온까지 쓰게 되면 자, 플로린은 16, 네온은 1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 이제 원자는 나트륨이 됩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추가되는데 그게 3s 오비탈에 추가가 되겠죠. 3s 오비탈은 주양자 수가 3이기 때문에 더하기 플러스 3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21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그네슘이 있네요. 마그네슘 또 3이 추가가 되겠죠. 24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전에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X는 A라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Y는 A 플러스 4라고 나왔었고 Z는 A 플러스 9가 전자들의 주양자수 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A를 찾아서 4 차이 나는 거, 9 차이 나는 게 있는지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12부터 봐봅시다. 12에서 4 차이 나는 것은 16이 있고 그 다음에 9 차이 나는 것은 21이 있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나열을 해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안 되나요? 다른 것들은 안 되죠. 다른 것들은 되지 않는데, 자, 봐봅시다. 14에다가, 다음 거 산소죠. 14에다가, 자, 4를 더하면 18짜리도 있지만, 여기에 9를 더하면 23이 되죠. 23은 나트륨과 마그네슘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겠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딱 이거 한 가지만 있고, X가 질소, 그 다음에 Y가 플로린, Z가 나트륨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X 질소, Y 플로린, 그 다음에 Z 나트륨. 이거 기억하고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질소라는 것, 자, X가 질소라는 것을 구했고, Y가 플로린이라는 것을 구했고, Z가 나트륨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3주기 원소는 한 가지냐고 물어봤습니다. Z 한 가지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Y가 X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오비탈의 개수를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은 질소는 1s, 2s, 2p의 3개를 다 씁니다. 그 다음에 플로린 볼까요? 1s, 2s, 2p의 3개를 다 씁니다. 5개, 5개로 똑같죠? 그래서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전자의 방위, 부양자수의 합은 Z가 X의 2배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Z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1개가, 3S에 1개가 되죠. 3S에 1개.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S오비탈은 L 값이 얼마냐면 0이죠. P 오비탈만 L 값이 얼마냐? 1입니다. 따라서 1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6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6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Z는 6이 나오게 되고요. 자, X 한번 봐볼까요? 질소입니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1S, 2S 전자가 전부 다 상관이 없고 2P에만 딱 3개가 있게 되죠. 맞죠? 질소는 2P에 3개. 그래서 1 곱하기 3이 돼서 3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Z가 X의 3배이다. 맞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 나, 다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는 조건이 주어졌네요. 그리고 2주기 원소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찾을 수가 있죠. W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2개를 하고 있으니까 결합선이 4개가 그어지는 거죠. 따라서 탄소에 산소가 이렇게 이중 결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W는 탄소, 3중 결합에서 질소가 연결되고 여기에서 수소를 쓰는 경우가 쓰기 쉬운데 2주기 원소라 했으니까 Y는 플로린이 되는 거죠. 자, 플로린, 단일 결합, 그 다음에 질소, 이중 결합에서 산소 이렇게 써주면은 가나 다가 다 어떤 분자인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나의 분자 모양은 직선 모양이냐고 물어봤네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2개의 원자가 가장 멀리 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직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다가 가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다는 극성 분자이고 가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 분자인 다가 무극성 분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이 맞죠. 나와 다에서 Z의 산화수는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산화수가 또 나왔네요. 산화수도 자주 나오는 건데 나에서
Z는 탄소보다 전기염 성도가 더 큰 물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갖게 되겠네요. 다른 것도 써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4 이렇게 해가지고 산화수가 적어지게 되겠죠. 질소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질소는 산소보다 전기염 성도가 작고 플로린보다도 전기염 성도가 작습니다. 다 해서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르네요. 그래서 같다라고 한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